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03 여러 가지 증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3쪽입니다. 학습 목표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기루법을 이해한다. 다음 절대부등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간단한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명제의 대우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이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무수하게 사용했던 이 정의, 정리, 증명이라는 게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의미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연패. 쌤이 수영 시합을 자주 가가지고 연패를 했습니다. 라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막 칭찬했다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사용한 이 연패의 의미는 연달아서 패배함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해석한 의미는 연달아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뭐죠? 최고 우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패가 연달아 패배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연달아서 우승한다, 뭐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상어도 이러는데 특히 수학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야 이제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그 용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한 의미, 정의, definition 영어로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쌤 대학 때 생각해 보면 이공계열 학생들의 정의와 또 뭐 문과 계열 정의는 또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과 계열 학생들은 정의하면 수학의 이 definition을 떠올리고 문과 계열에 특히 법대에 있는 학생들은 justice로 그 의미에서의 정의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용어가 헷갈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곡지각의 정의는 두 점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들어지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들어지는 네 개의 각이 생기죠. 중에서 서로 마주보는 각이다. 이렇게 마주보는 두 각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 용어의 정의를 말해라. 정사각형. 그러면 정의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정의는 하기 나름입니다. 내각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하면 정사각형이 될까요? 그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각이 같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이 전부 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기는 좀 힘들고 내변의 길이가 같다 하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런 마름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 하면 정사각형이 좀 정의가 좋을 겁니다. 유리수의 정의는 무리수가 아닌 수입니다. 무리수가 아닌 실수로 원래는 정의가 돼야 됩니다. 혹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우리가 유리수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P분의 Q 단 P하고 Q는 정수 그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 또 사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은 유리수도 일단 뭐 피타고라스 이제 정리를 이야기하면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의 제곱합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참명을 보일 수 있는 명제를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한다. 자, 이제 또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정의, 그러니까 뜻을 정한 문장 있죠. 그 다음에 성질들, 이미 알고 있는 성질들을 이용해서 참임을 보일 수 있는 명제를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theorem,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정리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용해서 이게 명제가 true임을 이런 밝히는 과정 있죠. show 한다 하죠. proof. 이런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proof. 그래서 이건 뭐 평소 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돌아서 이제 익숙해지시죠? 하나만 좀 적고 가겠습니다. 그럼 요거 말고도 한 개가 더 있는데요. 이 정리, 증명, 정의를 모두 포괄한다고 해야 되나?
제일 기초가 되는 어떤 그런 용어도 있다고 선생님이 한 번씩 언급을 했었는데, 공리 혹은 공준이 있습니다. 공준은 좀 수학적인 거고, 공리는 좀 약간 인문적인, 좀 더 이렇게 사실적인 건데요. 정확히 좀 내용을 적어보면 필기할까요? 수학에서 증명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며, 필기를 하셔야 잠이 안 옵니다. 항상 손을 쓰세요. 진리로 인정되며 다른 모든 명제를 증명하는 전제가 되는 원리, 이것을 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중학 도형 선생님 복습해준 기억하시죠? 도형에서 총 5가지 공리 혹은 공준이 있었다고, 오공준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하실 겁니다. 뭐 2점이 있으면 무한하게 연장할 수 있다, 원은 하나밖에 없다, 원을 작도할 수 있다, 수직은 전부 다 똑같다, 뭐 평행선을 작도할 수 있다, 이런 5개의 공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준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명제인 정삼각형은 작도 가능하다부터 시작해서 쭉 SAS 합동 이야기하고, 이등변 삼각형 두미까지 갔다 쭉쭉쭉쭉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계속 나오는 그 근본 원리가 되는, 전제가 되는 원리가 공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수적인 측면하고 기하적인 측면이 있을 건데요. 예를 들어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를 증명해보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발견의 과정들은 사실은 뭐 이거 예를 들지 말고 선생님 요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이거 예전에 선생님이 숙제를 한번 내줬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생긴 두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 이 두 각이 같은 삼각형이 있다고 하죠. 정각삼각. 자,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은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변이 같음으로써 이등변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1번, 3번이죠? 아닙니다. 1번, 2번이죠. 1번, 2번이 이제 변이 같다는 걸 보이려면 결국 삼각형 두 조각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뭔가 이제 두 개로 이제 분할을 시켜야 될 텐데,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예전에 이등변 삼각형 배웠던 거 생각해가지고 밑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으로 작도를 하죠. 근데 그렇게 작도를 한다 해서 이 꼭지각을 지금 통과할지는 의문인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작도를 하는 건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이 이 점 만난다는 보장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첫 번째, 수선을 내리는 거. 여기 꼭지점에서 수선을 내리는 작도가 있고, 그러니까 수직이 되도록만 한다는 거죠. 이등분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선을 그냥 연결해버린 거. 꼭지점에서 이 중점은 작도되죠. 중점을 그냥 연결, 중선 연결. 세 번째, 각의 이등분선. 꼭지각에서 이 두 변의 각의 이등분선을 작도하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수선을 내린 걸 한번 볼까요? 그냥 수선을 내리면 이제 작도가 되죠. 직선이 있고 외부점이 있을 때 수선은 작도가 됩니다. 작도를 해보면 빨간색으로, 자, 수선을 그림이 수선 내렸어요. 자, 수선 2등분 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못합니다. 자, 그러면요, 수선을 그냥 내렸는데 바로 끝났죠? 지금 이 빨간 색깔이 공통변이고 90도 90도고, 그럼 이 정각이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각은 어떤 각 X가 되겠죠? 똑같겠죠. 180 빼기 90 빼기 점이니까, 그죠? 이 각이 같아 버리니까 이렇게 내리는 순간 ASA 합동이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각 대응변인 이변 길이가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유도가 가능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선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풀입니다. 중선 연결한다는 것은 밑변을 이등분하는 1대1로 내분하는, 즉 중점은 작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그냥 연결을 합니다. 그냥 각은 몰라요. 그냥 연결했어요. 자, 그냥 연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되죠? 쌤이 그 모의고사 풀이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변 두 개를 이제 1대1로 내분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이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보니까, 이 공통변, 변변 알고 있다 해도 이 낀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SAS 안 되고, ASA는 되느냐? 그것도 지금 이야기가 안 되고, 뭐 1대1, 1대1 그 이야기도 각을 이등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같다는 보장도 못하고, 그다음에 SSS도 지금 이거 같은 걸 보이는 건데 목표가 쓸 수가 없죠. 중선 연결이 지금 좀 어렵네요. 저는 잘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물음표로 좀, 혹시 되는 사람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요거는 실패한 걸로 또 일단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충분히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지문 자체는 좋았죠. 이번에 각의 이등분선 가보겠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은 작도가 가능하고, 그러면 그냥 꼭지각을 이등분합니다. 그러면 x각, x각. 이번에는 될 것 같네, 그죠? 빨간 색깔이 공통변, x점, x점, 요 각이 지금 어떤 180 빼기 이 두 개를 합한 거니까 똑같겠죠? 그러니까 ASA죠, 이번에도. 그래서 이 두 개는 합동이고, 따라서 대응변은 이변, 이변 길이 같고,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래서 1번, 3번 사용하면 지금 되는데, 중선 연결은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이런 과정들을 살펴보시면, 이런 이제 우리가 쌤이 지금 새로운 명제를 하나 만들었죠. 이런 명제를 지금 이런 밝히는 과정, 이 과정이 지금 증명이 됐고, 내가 이게 두 가지 같은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일까? 이렇게 먼저 추측이 먼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어떤 수학적 진리를 찾아낼 때는 추측이 있은 다음 이제 증명을 해보는 과정에서 얘가 트루임이 밝혀지고 사실이 되면은 얘가 다시 돌아가면서 추측이 이제 어떤 정리가 돼버리죠.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얘가 명제로서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면 정의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뭐 필요하다면 평행선을 다시 정의해야 될 수도 있고 중선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이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의가 뻥 나오고 증명이 정리가 탁 나오고 순서가, 그죠? 보통은 수학 대상이 이렇게 구성돼요. 정의, 그다음에 그죠? 그다음에 정리 뭐 나오고, 그다음에 선생님 맨날 하잖아요. 증명. 이런 형태의 순서대로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발견의 과정 속에서 살펴보면 먼저 추측이 나오고 그를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증명이 이제 시도가 되는 거죠. 증명이 시도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 속에서 이제 증명이 돼버리면은 얘는 정리로서 그러니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이 나면 정리가 만들어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재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발견의 과정. 이거는 공부의 과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얘가 나와 있죠. 여기 뒤에는 안 보이는데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두 홀수의 곱은 홀수이다를 증명하라. 뭐 이거 하나만 해보죠. 자, 페이지 204쪽입니다. 두 홀수의 곱은 홀수인가? 같이 가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명제를 한번 기호화 시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다시피 이미 AB
정수 범위에서 홀수로 할까? 자연수로 할까? 자연수로 할게요. 이미 A, B 자연수에 대해서 if A와 B가 홀수이면 사실은 이렇게 두 줄로 쓰면 좀 곤란하지만 A 곱 B는 홀수 이거를 일단 먼저 추측을 해보죠.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는 과정 속에서 얘가 이제 참 것이 드러날 겁니다. proof 정증명으로 갈게요. 뭐 기록법 써도 되지만 그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러면 let A, B를 자연수를 두는데 홀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 B를 가정을 써야 돼요. 홀수라 하자. 자, 이렇게 둔 거예요. 그죠? 자연수인 홀수죠. 그럼 홀수는 일반적인 형태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을 홀수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적당한 K1, K2라는 자연수가 있어가지고 썼을 때 K1, K2로 표현될 수 있죠. A는 2K1-1 그렇죠? 그럼 1부터 시작되는 홀수잖아요. 그 다음에 B는 2K2-1로 표현 가능. 편안하죠? 따라서 이제 두 개를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를 해보죠. A 곱하기 B는 A가 2K1-1, B가 2K2-1이죠. 곱하면 샥샥샥샥 다 처리가 되면서 2로 묶어주면 적절하게 2에 K1, K2,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2까지 묶고요. 지금 마마 1, 마일은 플러스 1이 되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면 조금 더 엄격하게 보시면요. 얘가 바로 홀수라고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요. 안에 있는 형태를 좀 보시면 K1, K2, 마이너스 K1 얘 왜 이래? 이상합니다. 갑자기 맛이 갔습니다.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1, 마이너스 K2가 0 이상의 정수이면 되죠. 얘가 지금 0 이상인 정수가 되는지만 체크해야 얘가 모든 홀수를 지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뭐 이렇게까지 따지는 건 좀 그렇지만 엄격하게 하면 얘가 음수가 돼버리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이런 게 돼버리면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홀수라고 볼 수가 없죠. 마이너스 3이 되면 마이너스 5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5라는 값은 물론 범정수에서 봤을 때는 홀수로 정의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정의가 또 등장하죠. 정수에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런 것도 그러니까 홀수로 보는 거예요. 홀수로. 하지만 우리가 아는 홀수라는 것은 짝수, 그러니까 자연수 범위에서 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범정수 영역에서는 홀수 짝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정의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기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이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정의가 정수 범위에서 홀수를 정의를 해도 좀 더 넓은 의미로 되겠다. 해서 이제 정수론이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체크해 보죠. K가 이게 될까요? 자, 이렇게 부등식이 지금 0보다 같거나 크다를 확인하려면 뭐 생각을 하면 됩니다. 조금 생각할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잘 안 되네요. 예를 들어 1, 2 줘버리면 음수 돼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좀 틀렸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내가 지금 보니까 잘못 묶었어요. 여러분 눈치 이미 채셨죠? 이쌤 뭐 하나 했죠? 지금 이 2K1, 2K2 하면 이가 돼야 되잖아요. 맞죠? 4K1, 2 마이너스 2K1 이렇게 돼야 되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네요. 이거 안에 거. 그렇죠? 2까지 포함해가지고 얘가 양인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자, 했습니다. K1, K2가 자연수죠. 그래서 이 K1, K2를 두 배 준 거를 각각 이렇게 두 개로 쪼개가지고 양옆에다 붙여줬어요.
그러면 이 K1에 대해서 묶이고 얘는 K2에 대해서 묶이니까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K2가 어차피 자연수니까 얘는 끼케야 0보다 같거나 큰 수고 얘도 0보다 같거나 큰 수고 K2를 곱한다 한들 K1 곱한다 한들 0보다 이 전체는 0보다 같거나 큰 수,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입니다. 왜냐면 정수는 전부 다 닫혀 있으니까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따라서 0보다 큰 정수 더하기 0보다 큰 정수는 0보다 큰 정수인 게 맞죠.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습니다. 좀 뭐 오바 같은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사실은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엄격하게 해야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얘가 홀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정당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따라서 계속 써보면 홀수 주문 끝났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출제가 되면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런 존재 기호는 언어화를 시켜가지고 꼭 이렇게 써주세요. 다시 말로 그냥 할게요. A는 EK1-1, B는 EK2-2일 단 K1, K2는 자연수 이로 표현 가능. 뭐 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존재 기호는 이제 잘 내면화 시켜가지고 마음속에 혹은 이렇게 아이디어 쓸 때만 쓰고 이렇게 증명을 이제 학교 차원에서 해야 될 때는 답지를 쓸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존재 기호는 이제 우리가 안 배운 걸로 하고 그렇게 이제 쫙 나타내 주는 게 좋죠. 교과서풀이가 그때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어떻게 할까? 가볼까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래서 뭐 진리집합 표현했고 뭐 이거 다 했죠. 여기 참이면 얘도 참이므로 대우를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이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래요. 이것도 사실 논란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보시면 얘를 기호화시켜 볼게요. 모든 n인 n에 대해서 이 말이 지금 생략돼 있죠. 맞죠? 자연수 n에 대해서라는 말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if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명제가 지금 전체 하나의 대상인 명제예요. 임의에 대한 어떤 pn이라는 명제예요. 맞죠? 임의의 n에 대한 pn이라는 명제잖아요. p이면 q이다 자체가. 그래서 이 명제의 대우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대우가 뭐예요, 얘가? 얘 대우가 뭐예요? 그런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P이면 Q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의의 뭐에 대한 PN이면 QN이다 이런 형태가 사실은 내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의 명제를 대우로 취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 논할 수가 없죠. 부정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지금 어법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P이면 Q이다가 딱 나타나 있는 경우는 잘 드물어요. 보통은 임의나 적당한 속에서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부정이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기류법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어요? 근데 굳이 교과서에서 원하는 대로 대우법을 한번 표현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대우를 취하면 된다고 봅니다. 해볼게요. 얘는 그대로 두고요. 이미 n인 n에 대해서 얘가 이제 안에 있는 게 p이면 q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 p이면 나 q이다니까 n이 짝수가 아니면 n제곱이 짝수가 아니다. 이제 이걸 대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는 그대로 살려두고 안에 P이면 Q인 형태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우 not Q이면 not P 걸로 그냥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짝수가 아니란 말은 결국 홀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홀수이다 라는 얘기고 얘도 홀수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좀 이따가 우리가 앞에 뒤에서 나오는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할 때 여기 보시면 n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n도 2의 배수가 보이죠. 여기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를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라는 거. 그게 지금 예제 1번에서 지금 쓰이는 거예요. 맞죠? n제곱 짝수면 n이 짝수다. 그래서 얘는 바로 보이기 어려우니까 이제 대우법으로 보인다 이 말인데
그럼 이미 n에 대해서 n이 홀수라고 가정했을 때 n제곱 홀수가 되는지만 체크하면 요게 이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참여 보임 펜다가 이제 되고 이제 1, 3, 5를 각각 제곱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 사실 해야 돼요. 수학에서 이건 잘한 거예요. 지금 교과서 풀이가. 수학은 진짜 무조건 실험, 과학이랑 똑같아요. 몇 개를 해봐야 돼. 홀수일 때 제곱하면 되는지 하면서 뭔가 공통적인 속성이 어떻게 될지를 추측하면서 이제 이런 형태가 틱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절대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이 홀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아까 전에 했잖아요. n이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되는 거. 그럼 n제곱은 이제 쫙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내 같으면은 마이너스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묶었을 것 같은데, 그지? 아, 얘도 안에 있는 거는 지금 표현했네요. 그죠? 아까 쌤처럼. 얘가 요거죠. 얘가 지금 자연수인 거를 지금 체크하고 있죠. 이런 걸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데, K에 관계없이 지금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얘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죠. 맞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근데 이게 자연수 있잖아요. 걔가. 자연수 제곱은 자연수고, 자연수 빼기 1의 제곱도 자연수가 되고,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뭔가 말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홀수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이제 루트 2가 무리수이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를 잘 기억을 좀 해놓으셨다가 이 풀이를 잘 보시고 이제 명제가 참여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건 각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기류법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명제 기억을 하시죠? 기류법 가보도록 하죠. 기류법 원리 선생님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류법은 우리가 어떤 명제가 있다. 어떤 명제가 P가 이제 있습니다. 혹은 뭐 P이면 Q이다 라고 해도 되고 P 좋아요. 그냥 P라 합시다. P면 Q도 필요 없고 어떤 명제 P임을 증명하고 싶을 때 얘가 true임을 보이고 싶을 때 true를 보이고 싶은 이 P라는 명제 안에 뭐 R이면 S다 뭐 R이면 not S다 이런 형태들이 다 있다 칩시다. 이미의 N에 대해서 뭐 PN이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어떤 그런 P라는 명제가 있다 칩시다. 또 대문자 쓰면 진리집합처럼 보이고 내가 이제 true임을 보이고 싶을 때 얘를 정증명으로 아까 전에 정의하듯이 탁탁탁탁 증명을 해나가면 보이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될 때 증명이 좀 어렵다 싶으면 무조건 기록 없으면 거의 다 됩니다. 진짜 이거 엄청 좋은데 이거 보이고 싶을 때 부정을 취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기록법 의미인데요. 부정 취한. 자, 부정 취해보면 not P가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행이 좀 될 때가 있어요. 딱 거꾸로 돌려버리면. 그래서 막 진행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유도 되네 하다가 갑자기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뻥 나오고, not R이라는 명제가 이 안 속에서 R이라는 것도 있었고, not R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섞여가지고, 동시에 만족할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 되면, 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얘가 T면 F고, 얘가 F면 T죠. 그래서 이 AND 값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냐? 그렇죠.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 어떤 경우든. AND는 둘 다 true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값이 false고 결론이 이 가는 방향이 전부 true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true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진리표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안 해도 되겠죠. 결론 false고 이 가는 방향이 true가 되려면 얘가 지금 true가 될 수는 없다고. 얘가 true가 될 수는 없다고. 얘가 true가 되면 false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썼죠. 따라서 이 not P라는 게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따라서 P라는 것은 원명제 P라는 것은 true이다 라고 해서 증명이 끝내버리는 거 이게 기록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명제 R이라는 게 등장하고 not R이라는 게 동시에 만족함으로써 이렇게 false가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a contradiction, 모순, 쌤은 기호 이렇게 번개 표시 치는 거 좋아합니다. 번개 표시 쳐도 되고 맞고 틀리고 한꺼번에 한 대에서 이렇게 기호 쓰는 사람도 있고 다 같은 말이거든요. 창과 방패에서 왔죠. 옛날에 중국 주나라입니까? 뭐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그럼 둘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래 하면서 이게 모순이네 하면서 그때 등장했던 어떤 단어인데요. 모순.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유명한 일화죠. 그런 의미, 두 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말이 안 될 때. 그런 경우 false가 될 수밖에 없고 가는 방향은 다 우리가 이끌어 나갔으니까 true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가정은 false가 될 수밖에 없다. 부정치한 가정이 false가 되니 본명제 우리가 보이고 싶었던 P는 true가 된다. 이게 이제 기류법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이게 결론을 부정했다. 이 의미는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오류가 있죠. 명제의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수학적 사실의 모순이 됨을 보여 원명제의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 결론을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주어진 명제의 결론 지워버리세요. 를 부정하여 이렇게 바꾸세요.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여 그 말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P면 Q이다를 보이고 싶을 때 얘를 사실 실제로 부정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냐면 P and not Q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P면 Q일 때만 지금 사용되는 어떤 상황이고 이 not Q를 했다는 얘기가 결론을 부정했다라고 굳이 해석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가정은 그대로 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했다는 의미로 보면 여기서 보면 가정은 맞죠? 가정이잖아요 이게. 그대로 두고죠. 고? 고잖아요. 이 파란 색깔. 가정은 그대로 두고 결론을 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P면 Q이다 전체를 그냥 부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명제 자체를 부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P면 Q의 부정은 P이고 not Q라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명제도 사실은 그 귀류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얘를 귀류법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 명제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면 어떤 n이라는 자연수 n이 있어서 n제곱이 짝수이고 n은 홀수인 그런 n이 존재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n 찾으려면 이거 사실은 안 찾아지겠죠. 왜냐면 이게 지금 원명제가 참인 게 우리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대우법이 좀 편하다는 겁니다. n제곱이 짝수이고 n이 홀수인 그런 n은 없어요. 뭐 1 해볼까요? 2는 되겠네. 2는 홀수네. 홀수 아니네. 3, 4, 4 홀수 아닌데. 이런 애는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낼 때는 괜찮아요. 기루법도. 응? 그러면 다시 반대로 또 다시 돌려가지고 이게 참이겠다. 그러면 얘는 기루법은 좀 잘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존재성 보이는 건 생각보다 또 발레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발레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원명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를 그럼 정직명으로 가야겠다. 이게 사실 대우법도 정직명의 일부죠. 이렇게 이제 정직명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보였다라고 봅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기류법으로 증명하라. 아주 유명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문제고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것은 무리수 정의를 정확하게 또 알아야 되니까 무리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전체 명제를 부정한 거예요.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임의의 x에 대해서 if x가 루트 2이면 x가 무리수다. 이 명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얘를 부정을 취하면 어떤 x가 있어서 p이면 q이다 부정이죠. x가 루트 2이고 x는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다. 그런 x가 있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이 x가 있다라고 하면 x란 것은 어떤 n분의 n꼴로 나타날 거고
얘는 루트 2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똑같잖아요. 전체 명제를 부정한 거죠. 혹은 뭐 만약에 얘를 그냥 P면 Q이다 꼴로 임의가 또 생략 굳이 X를 안 써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루트 2이면 무리수 이런 명제로 보면 부정치항 루트 2이고 무리수가 아니다. 유리수라 하죠. 이 말이고 루트 2가 무리수다. 루트 2이고 유리수라 하자. 이게 부정명제잖아요. 그렇게 출발해도 됩니다. 똑같은 말인데 다. 그래서 그냥 반대로 말을 한 거예요. 언어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라고 하자. 자연스럽잖아요. 즉 루트 2가 유리수로 하면 서로소인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유리수 볼 때 예전에 쌤이 유리근의 후보 정리 다항식에서 px에서 유리근 후보 정리할 때 뭐 최고차항을 모가 나누고 저차항 상수항을 분자가 나눈다 이야기를 할 때 그때도 쌤 P분의 Q를 갖고 왔을 때 서로소인 PQ로 들고 왔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전에 유리근의 후보 정리란 거 다항식 파트에서 했었습니다. 그거 할 때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리수로 모습 보일 때는 서로소인 두 자연수 갖고 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약분이 다 됐다고 보고 기하분수라는 얘기거든요. 보통 4분의 2면은 2분의 1로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서로소가 이게 두 자연수가 서로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하분수로 만들어버리면 이제 뭔가 기하분수가 또 더 쪼개진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 모순이 되거든요. 기하분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양변 제곱하면 이래 되겠죠. 그래서 m제곱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n제곱이 2의 어떤 형태? 그죠? n제곱이 2의 어떤 형태니까 n제곱 자체가 지금 짝수예요. 2의 배수예요. 자 그럼 아까 n제곱이 2의 배수면 예제 몇 번이죠?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여기서 예제 1번이 들어가는 거죠. 예제 1에 의해 m도 2의 배수 짝수다. 이제 아까 했어요. 이거는 대우법으로. 따라서 n은 이제 2k꼴로 나타나가지고 이 n을 그대로 다시 n에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2k꼴이니까 단 k는 자연수고 이런 거 꼭 집어넣어 주시고 k를 집어넣어 주면 이제 4k 제곱은 2m 제곱이 되죠. 양변에 2 나눠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다시 이제 m제곱 입장에서 보면 2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m제곱이 2의 배수이므로 m도 2의 배수다. 이것도 지금 뭐에 의해서죠? 아까 예제 1번에 의해서죠. 이것도 둘 다 예제 1번 위에 보십시오. 이거 생각보다 이건 쉽게 유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m제곱이 짝수면 m도 짝수인가 이거는 충분히 추측하고 고민해 볼 만합니다. 이게 당연한 사람들은 이걸 그대로 써버리면 되지만 이거를 대체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때 mn이 모두 2의 배수가 되죠.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증명 과정 속에서 어떤 사항들이 사실로 밝혀졌냐면 n이 2의 배수고 m도 2의 배수예요. 그래서 mn이 둘 다 2의 배수이므로 시당초 우리가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고 했는데 mn이 지금 서로소란 가정에 바로 모순이 돼버렸죠. 이게 이제 컨트라딕션 상황이에요. 아까 말한 r이라는 명제와 not r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mn이 모두 2의 배수랑 r, mn이 서로소인 두 자연수라. 이 말은 지금 서로소라는 것은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얘는 공약수가 최소 2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얘는 공약수가 1이 아니다. 얘는 공약수가 1이다. 이렇게 두 개가 상충하고 있으니까 모순인 거예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다. 이렇게 결론을 이게 귀립법이에요. 그래서 안 보고 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거는. 자, 뭐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죠. 대우법 이용해서 해보고.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은데 설명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수행으로 한번 각자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절대부등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가 풀이를 좀 해보시죠. 네.